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앞으로 어떤 이제 섹터나 이제 종목들이 유망할지에 대해서 이게 진짜 궁금한 부분인데 증시가 좋아지려면 금리 부분이 조금 개선되는 걸 눈여겨보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를 기약하면서 지금 뭘 관심 있게 봐야 될까?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시장이 좋아지려면 물가가 이제 고점 찍었다는 인식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다 물가에 다 집중돼 있으니까 물가가 이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으면 1970년대 미국 금리를 22%까지 올린 적이 있었거든. 22%? 22%. 지금 상상이 안 가잖아. 수많은 기업들이 다 도산을 해버렸어. 부도나고. 그런데도 금리를 올렸어. 왜? 중동 전쟁 아마 기억할 거야. 1차, 2차 오일 쇼크. 그때는 안 올리면 미국 경제가 또 망할 것 같으니까 올려버린 거지. 그리고 결국 물가를 잡았지. 몇 년 후에. 근데 지금도 제일 두려운 게 이 상태로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금리를 무한정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공포심. 그러면 또 수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각 개인 소비 주체들도 다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물가가 무조건 꺾여야 돼. 올해 초만 해도 연준이 욕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물가 상승 일시적이라고 했잖아. 올해 금리 한 2번 올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 전쟁 터지고 매번 올려야 된다. 그것도 한 번에 이제 0.5를 올려야 된다. 한때는 0.75, 뭐 자이언트 스텝. 원래는 베이비 스텝이거든, 0.25가. 근데 여기서 빅 스텝, 0.5, 0.75 자이언트. 근데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안 나가지만 0.5 올리는 것도 전혀 머릿속에 없던 건데 근데 만약에 물가 안 잡히면 하반기에 0.5 계속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지, 경제도.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꺾여야 된다는 거. 근데 다행히 최근 나오는 지표들은 좀 꺾이는 게 보여. 아 그래? 예, 조금은. 근데 모르지. 아직은 뭐 더 방심은 못하지만 최근에 나온 여러 데이터들은 조금씩 꺾여 가는 게 보이니까 거기에 좀 희망을 좀 걸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상대로 물가가 좀 잡혀주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속도를 낮춰주겠지. 그럼 모두가 다 해피해져. 그리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그럼 어느 걸 사는 게 좋냐. 내가 이제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얘기를 했지만 이 주도주는 어디서 나오냐면 Q. 아 Q에서 나오는 Q가 거야? 뭐냐면 이제 앞으로 많이 판매되는 거. 예를 들면 옷이 뭐 많이 팔리는 거, 커피가 많이 팔리는 거. 단가 올리는 거보다는 많이 팔려야 좋아. BTS가 왜 인기가 있어? 조만장자가 BTS 혼자 좋아해. 그건 의미가 없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정말 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아 확 이해가 됐어 지금. 예, 그거잖아.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투자할 때도 많이 팔릴 상품을 이걸 흔히 수요 성장 산업이라고 그래. 수요가 많은 거. 그게 뭐가 있을까? 그 고민을 해보면 반도체 앞으로 많이 필요하고 배터리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요즘에 천연가스가 난리가 났잖아. 유럽은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제재 들어갔지. 그러면 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부족한 걸 누군가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라가 미국이야. 미국은 천연가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해. 러시아처럼. 근데 미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려면 배로 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러시아는 지금 유럽하고 가깝잖아. 어떻게 보내냐면 파이프 그 있지, 파이프. 가스관 통해서 직접 보내. 되게 쉬워. 그냥 이 가스 밸브 열어가지고 보내주면 돼. 끝. 아 밸브 잠그고. 싸. 근데 이거 못 하잖아. 근데 미국에서 가스관 어떻게 연결할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배로 실어야 돼. 배로 실어야 되는데 배로 실을 때 조건이 있어. 일반적인 기체 가스는 배에 못 싣는데. 왜? 부피가 너무 커서. 너무 커. 불가능해. 실을 수가 없어. 이거를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확 줄어들어. 그래서 LNG 선박에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LNG 선박 이제 수요가 늘어나겠지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금 LNG 선박 발주가 많이 늘어나.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많이 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예시인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머릿속에 Q, 아까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산업이 뭐가 있을까? 태양광을 예로 들어보자고. 태양광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게 이제 전 세계가 태양광 투자 들어가잖아. 그치. 왜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석탄을 쓰면 안 되잖아, 이제. 석탄소. 너무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양광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산업이 찾아보면 한국에 너무 많아.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얘기한 건 빙산의 일각이야.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산업적인 면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거 말고 지금 이제 너무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으니까 이거 이제 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봤을 때 금리가 높을 때는
현금이 왕이거든. 아, 그치. 예, 현금 많이 갖고 있으면 좋잖아. 현금 가치가 올라가니까 기업 중에 현금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좋을 수 있어. 흔히 순현금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녹색창에 검색하면 나올 거야. 친절하게 요새는 블로거 분들이 다 그런 거 해주더라고. 어렵지 않아.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아는 기업이거나 오 진짜 순현금 많으면 그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금리 시대니까 그치.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마지막으로 배당주도 좋지. 고배당주.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7% 주는 기업들이 있어. 지방은행.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어. 있구나. 지방은행. 오. 지방은행이 있고 카드사. 아. 카드사는 하나밖에 상장 안 돼 있어. 아마 알 거야. 거의 한 7% 줘. 이런 기업들이 찾아보면 간간히 있어. 이런 배당주들은 성장은 못하지만 그치. 뭐 연말에 안전하니까 네, 돈 잘 벌고 이런 것들은 은행 금리가 2%인데 훨씬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주식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투자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요즘 관심 갖는 게 사실 이제 전기차 관련주인데 이제 테슬라를 대표로 해서 국내도 사실은 뭐 관련 종목들은 있을 텐데 많이 빠져가지고 앞으로 다시 이쪽은 좀 잘 갈 수 있을까? 자, 테슬라도 보자고. P 곱하기 Q 마이너스 C로 한번 고민을 해봐. Q는 의심의 여지 없잖아. 세계 1등이고 지금 압도적이야. 그나마 지금 경쟁자가 폭스바겐, 현대차 정도인데 아직 멀었지. 이쪽이 쫓아오려면. 그리고 P 이번에 가격 올렸잖아. 그치. 가격 올려도 살 사람은 사. 예, 전기차 타고 싶으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테슬라는 뭐 전기차의 애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기서 자율주행으로 점프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할 게 되게 많거든. 전기차 다음은 자율주행 시대잖아. 여기서도 앞서가고 있어 벌써.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면 테슬라는 진짜 괜찮다. 다만 테슬라가 이거는 좀 부담스러웠지. 비쌌어. 주가 엄청나게 너무 올랐잖아.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 내가 이런 수요 성장 산업이 있고 완벽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비싸게 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수익을 못 내. 쌀 때 사야지. 근데 테슬라도 거의 반토막 났잖아. 그치. 고점 이제 대비. 거의 뭐 거의 1년 반, 2년 전 가격으로 흔히 뭐 돌아갔잖아. 이익 대비 주가를 PER이라고 하는데 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지금 한때 테슬라가 막 200배, 300배였거든 PER이. 지금 내년 실적 기준이긴 하지만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30배까지 떨어졌어. 와, 엄청 싸진 거야. 엄청 싸졌네. 예, 내년에 어느 정도 실적을 낼지 모르지만 일부에서 그 정도로 예상하면 그럼 진짜 싸진 거지. 근데 의심의 여지 없이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근데 유일한 리스크가 하나 있어. 일론 머스크야. 최근에도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많이 빠졌거든. 이 사람이 리스크야.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입이 방정이야, 입이. 그러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주가 한 번씩 흔들려. 예. 근데 어쨌든 위대한 사람은 맞아. 테슬라 만들었으니까. 근데 자꾸 주가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멘트들을 자꾸 한 번씩 날리니까 오너 리스크가 조금 이제 있다. 주주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그것만 제외한다면 테슬라는 예전에 $1,000 넘어갔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좀 말리고 싶었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 많이 싸졌잖아.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다만 이제 앞으로 체크할 건 테슬라가 전기차만 잘 만들고 잘 팔면 돼. 그렇게만 된다면 뭐 걱정할 거 없는 거지. 현대차는 좀 걱정을 해야 되나? 걱정은 좀 있지. 테슬라처럼 잘할 수 있을까 전기차를. 현대차 이제 걱정은 지금 엔진차를 만들잖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잘 넘어갈까. 그러니까 테슬라는 태생이 바로 전기차부터 스타트를 한 기업이야. 근데 현대차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어. 이거를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주가가 싸. 테슬라 시가총액이 1,000조 원 넘었었잖아. 지금 현대차는 얼마냐면 30조밖에 안 돼. 40조. 되게 차이 많이. 너무 싼 거지 사실은. 왜 이렇게 벌어졌냐면 걱정이지. 이거 잘 넘어갈까? 이 넘어갈 때 비용도 있을 텐데. 예전에 그 코닥이란 기업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코닥을 알면 약간 옛날 사람이 있어. 옛날 그 지금도 있지만 아날로그 필름이 있잖아. 맞아. 지금 디지털로 하지만 지금도 이제 아날로그 필름을 하면 이제 사진관 가면 인화해 주잖아. 요새 드라마 영화 보면 막 좀 약간 범죄 현장 같은 데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인화하고 막 어두컴컴한 데서. 그게 이제 다 필름 옛날 아날로그 필름이지. 그거 1등 기업이 코닥이거든. 코닥이 대처를 그때 잘못해서 90년대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했어. 이거 알고 있었어 코닥도. 안 넘어갔어. 그냥 방관은 에이 설마. 그러다가 거의 망해버렸지.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는 거 알면서도. 근데 다행인 건 현대차는 이걸 인지하고
전기차로 빨리 바꾸고 있어. 빨리 바꾸고 있어. 요새 잘 나오잖아. 아이오닉, 뭐 기아는 EV6 진짜 평도 좋아. 난 현대차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잃을 거 별로 없다. 워낙 싸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 전기차. 네, 그래서 나는 현대차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게 연블리는 대형주랑 소형주 예를 들면 한두 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거랑 좀 분산 투자하는 거랑 이게 어떤 방식의 투자를 좀 더 이제 선호하거나 추천해? 나는 이제 만약에 내가 처음 한다. 내가 뭐 예를 들면 정말 주식 초보고 모른다 이러면 당연히 대형주야.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는 걸 해야 돼. 우리가 삼성전자, 카카오나 네이버를 뭐 정밀히 분석 안 해도 되잖아. 그치. 어느 정도 다 알아. 아니까 접근하기도 쉽고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다면 내가 잘하는 그런 큰 기업들에 한 10종목 분산 투자할 것 같아. 아, 분산 처음엔. 투자로. 왜냐면 그리고 여러 기업을 해봐야 내가 경험이 쌓일 거 아니야. 한 기업에만 이게 올인하기에는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잖아.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면서 시장도 배우고 아 주식 투자가 이런 거구나. 경험을 쌓아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나라면 나는 사실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 이제 법적으로 좀 금지돼 있어가지고 다만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아는 좀 지식하에서 경험 정도면 지금 내가 1,000만 원 있다면 나는 대형주 안 해. 대형주는 안 해. 대형주 가지고는 대박은 안 나. 그러니까 내가 근데 금액이 너무 커. 자금도 많고 막 여유 자금도 있고. 그럴 때는 오히려 대형주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고배당주나 내가 뭐 대박을 노릴 거 아니면. 근데 나는 여기에 승부를 걸고 싶어 주식에.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 싶어. 적은 금액이지만. 그러면 승부 걸려면 집중해야 돼. 그리고 대형주로는 안 돼. 중소형주를 내가 발굴해야 돼. 근데 중소형주는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 진짜 엄청 파야 돼. 그 기업을 완벽하게. 그리고 한 2종목 정도로 압축을 해야 돼. 2종목? 여기를 해서 이게 대박이 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거야. 근데 그만큼 어렵지.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많이 분산을 하고 잘하는 기업 위주로 천천히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실력을 쌓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거야. 아 이제는 난 좀 한번 해도 되겠다. 그럼 종목을 줄여 나가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바꿔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중소형주로 집중할 때 자금을 너무 늘리지 마. 중소형주도 몇 번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나만의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면 그때 이제 자금을 늘리면서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것도 내가 아는 대부분의 슈퍼개미들은 다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됐어. 대형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 아 진짜로? 큰 부자 된 사람들은 연블리가 20대로 돌아가서 슈퍼개미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그냥 이거지. 답이야. 예.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 노는 시간에 기업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돼. 루틴을 만들어야 돼. 네. 주식 투자로 부자 되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도 많아. 여유 자금이 있고 은퇴 자금이 있는데 은행 금리엔 만족을 못 해. 2%니까. 5, 6% 정도의 약간 중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좋아. 그런 분들은 공부 굳이 안 해도 돼. 안 하고 적립식으로 월 단위로 뭐 삼성전자를 계속 산다거나 아니면 고배당주 있잖아. 1년에 5% 이상 배당주들이 있어. 흔히 말하는 은행주라든가 뭐 그런 기업들은 몇 개 선정해가지고 그냥 매달 사는 거야. 빠질 때마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어치 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연말에 배당 주잖아. 그럼 그 기업들은 웬만하면 5% 이상 주거든. 그렇게 해서 수익 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되게 쉬워.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나가서 내가 정말 워런 버핏 이상으로 1년에 20%, 30% 꾸준히 벌고 싶다. 이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선택을 하고 들어가야 돼.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목표를 세우고 근데 들어가야 처음에는 되는구나. 어쨌든 누가 됐던 간에 아직 모르니까 1, 2년은 어쨌든 처음처럼 천천히 여러 개 해보면서 안정적으로 하다가 1, 2년 해보고 아 나는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난 대박 욕심 없다. 그러면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적립식으로 배당주 위주로 천천히 투자하되 나는 한번 승부 걸어야 되겠다. 네, 이거 해볼만 할 것 같다. 그러면 정말 이제 그때부터 정말 피나는 공부를 피나는 해야 된다. 약간 치열하게. 네, 치열하게.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우리 20, 30대 이제 주린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좀 조언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채널 조사를 했는데 파이어더라고. 파이어. 요새 파이어 얘기를 하는데 파이어 좋지. 만약에 자기가 이제 잘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이제 일도 하고 소득을 얻어서 뭐 잘 돼서 파이어 하면 너무 좋지. 누구나 바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파이어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고 나는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기업이든 사람이든 다 똑같아. 주식을 투자할 때도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만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나는 현금 흐름을 제대로 창출하는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연봉이 뭐 6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세금 제하고 뭐 한 400 정도 나온다고 치면 400만 원 계속 나와. 나오는 이 4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투자 자산을 불려서 잘 돼서 은퇴할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은퇴를 하고 나서도 최소 4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계속 매달 찍혀야 돼. 아, 그치.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안 보이면 파이어를 하면 안 돼. 그치.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 주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 1년에 나는 최소한 10% 이상은 수익 낼 것 같다. 근데 예를 들면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이 1년에 6천만 원 벌려면 그러면 나는 6억이 있어야 돼. 6억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냥 주식이 지금 당장 잘 된다는 이유만으로 파이어를 선언하고 현금을 끊어버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증시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내 자산이 반토막이 난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이제 내 운용하는 자산이 쪼그라든 거야. 맞아. 그래서 다시 전업하다가 다시 취업하는 사람도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이거 파이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식 투자나 이런 어떤 투자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에 대한 투자거든. 내 자신 스스로가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 그거는 당연히 일을 해야지. 그게 나는 우선이라고. 그게 이제 월급이 아닌 어떤 뭐 어디서 나오는 소득이든 뭐 상관없어. 유튜브든 뭐 부업도 상관없고 월세든 사업을 하건 그건 상관이 없어. 뭐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부업까지 계속 찍혀지면 너무 좋은 거지. 근데 그걸 통해서 무조건 모아야 돼, 돈을. 이게 우선 순위가 돼야 돼. 그러면서 투자 공부하면서 이거를 점프를 시키면 더 좋은 거지. 근데 그냥 투자부터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 현금 흐름을 무시하고 우선순위는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해서 최대한 모으자.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투자하자. 왜냐면 이자만으로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니까 돈 모으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게 항상 기본기를 충실히 하자. 기본기가 없으면 그냥 다 사상 누각인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분들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본기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석대로 투자 공부해 나가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주식 초보자 여러분, 화이팅! 안녕.